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 주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대 상승했는데, 자, 우리 카카오가 자꾸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제는 좀 이상하지도 않다. 이제 카카오는 뭐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터무니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카카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그 기반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체감적으로는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등락 과정에서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느낌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면 6만 원 넘어가면 내려오고 다시 6만 원 내려오면 올라가고 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냥 횡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체감은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같은 기간에서 코스피 지수와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기간입니다. 지금 본 캔들 개수 80개로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 현재 80개 본 캔들 이 흐름에서 차트 추세 흐름 요렇게 제가 대충 요렇게 그려 놓을게요. 지금 우리 카카오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죠? 같은 기간 80 거래일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간 차트로 가볼게요. 코스피 지수 주간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도 주간 차트 가봐야 되겠죠? 카카오의 주간 차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카카오 주가 주간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방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6만원 중심 가격으로 위아래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코스피 지수 우리 주간 차트 가볼까요? 네,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월간 차트도 보는 김에 한번 볼게요. 자, 월간 차트 우리 카카오의 월간 차트입니다. 본 캔들 개수 30개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본 캔들 개수 30개 월간 차트입니다. 우리 뚜렷하게 카카오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렇게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카카오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더욱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과거에서 계속 우리가 분산 투자해야 된다, 카카오에 몰빵하면 안 된다, 카카오가 올라가는 듯 하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네, 우리 카카오에 집중 투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가니까. 자,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우리는 그럼 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ETF에서 희망을 저는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ETF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보따리, 또는 바구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ETF라고 하는 이 보따리나 이 바구니 같은 개념은 뭐냐면 카카오가 같이 편입되어 있는 그런 한 보따리다, 한 바구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만 편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든 뭐 네이버든 뭐 또는 크래프톤, NC소프트, 뭐 또는 SM 등등 컨텐츠와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이 같이 편입될 수 있거든요. 주로 그렇게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카카오와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상품들, 그 ETF 종목별로 카카오도 같이 편입되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K 컨텐츠죠. K 컨텐츠 이 ETF 종목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0.5% 하락했네요. 코덱스 K 컨텐츠 ETF 종목인데, 코덱스니까 삼성증권에서 상장시켜 놓은 ETF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카카오하고는 차이가 있죠. 카카오는 분명히 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방향을 지금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희망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코덱스 컨텐츠만 있느냐? 당연히 카카오가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바로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카카오 계열사 위주로 상품이 만들어진 BNK 카카오 그룹 포커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막 급등으로 랠리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과거의 카카오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어, 카카오 그룹 포커스 종목인데 그럼 카카오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다 편입돼 있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중이 어떻습니까? 카카오가 원래는 비중이 가장 높았죠. 그런데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카카오 비중이 낮아졌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비중이 높아졌고 그리고 SM, 카카오게임즈, 뭐 KB금융, 디어유, 네이버, 하이브 뭐 등등 이렇게 비중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카카오 그룹 포커스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카카오라든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 대한 어떤 영향력보다는 예를 들면 뭐 KB금융이라든가 또는 하이브라든가 크래프톤이라든가 이쪽에서 더 영향을 받아서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크래프톤 주가 볼까요? 크래프톤 주가, 하이브 주가, 그리고 디어유, 그리고 KB금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확인이 되죠? 카카오 게임즈, SM,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쭉 훑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뭐야. 카카오가 유독 못 가고 있었네. 같은 계열사 내에서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카카오와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투자 여러분들에게 해석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 무조건 수급 때문이다. 수급의 역량으로 카카오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에 들어갈 수급을 카카오에 들어가지 않고 카카오 대신에 이벤트가 있는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더 나은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컨텐츠 관련된 업종 내에서도 카카오보다는 다른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와 관련되어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네이버 주가를 보시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네이버도 역시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나은 추세죠.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향 추세로 가는 그림은 아니니까. 그리고 파란색 선 62평선 위에 언저리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카카오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조금 있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도토리 키재기 정도 수준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날수 기법으로 우리 카카오 희망을 또 찾아볼게요. 자, 월간 차트 가겠습니다. 월간 차트 본캔들 30개로 우리 날수 기법 계산해 볼 텐데요. 최근에 우리 2024년도 고점 대비해서 2024년도 하반기 바닥 잡혔을 때, 저점 잡혔을 때가 바로 여기죠. 본 캔들 개수 대략 몇 개인가요? 자, 기준이 바로 여기입니다. 음봉 캔들, 음봉 캔들. 그리고 여기 저점 잡혔던 요 시기.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강하게 급등 나오기 전에 여기 단계까지 바로 보세요. 이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본 캔들 9개. 9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점 잡히고 나서 9개월 동안 내려왔다는 얘기고요. 9개월 동안 횡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개월은 어떻게 됐나요? 본 캔들 개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9개월 동안에 어땠나요? 네, 주가 강세 한번 나오고 나서 그냥 그대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날수기법으로 보면 9개월 하락하고 9개월 횡보하고 또 여기 한 달 상승한 다음에 8개월을 횡보했으니 여기 횡보 기간이나 여기 횡보 기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카카오는 날수 기법으로 보면 조만간 카카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조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날수 기법상입니다. 이건 기술적 기법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향성은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향성은 아래로 나올 수도 있고 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변곡점에 이제 다다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월달은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월달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카카오가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가놀이 한 거거든요. 여기는 저가놀이 바닥 따지게 했었던 거고 여기는 고가에서 아래로 급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버틴 거예요. 고가놀이 한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 하려면 중요한 모멘텀들이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3월에 뭐가 있나요? 3월이 바로
주총 시즌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에서 희소식들이 나올 수 있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3월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주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카카오 그래 못 갔다. 그런데 같은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는 ETF를 쭉 훑어보니 카카오가 편입되어 있는 ETF 종목들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카카오 쪽으로도 수급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이 시간차가 발생될 수 있고 그 양 자체가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종목들 ETF 시총 비중이 높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100에 대한 수량이 들어가고 100에 대한 수량이 들어가고 90에 대한 수량이 들어갈 때 카카오는 예를 들어서 30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양의 차이가 지금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냥 매일 올라갈 수 없는 이 주식시장의 논리대로라면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은 나중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이 뚜렷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 카카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그게 이제 답답한 거잖아요. 그 시기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조금 전에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거래량과 수급, 외국인 수급들이 언제 우리 카카오로 들어올 것이냐, 유입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어떻게 된다? 네, 차트에 다 반영돼서 녹아져서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의원방에서 화살표 매매 신호와 함께 투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투자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 카카오 절대 집중하셔서는 안 된다. 집중할 때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 시기는 곧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힌트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정의연방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겠고요. 화살표 신호와 그리고 업종별로 돌아가는 순환매를 통해서 제가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투자 여러분들은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6일 아침 7시에 다가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중심의 이 수급 부분들이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치고 날리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카카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다. 그만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매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주식들을 매매하되 항상 우리 카카오도 예의주시하시면서 서로 상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반도체 주식 비중을 좀 팍팍 줄여나갈 때 카카오는 비중을 팍팍 늘려야 될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시기를 보고 투자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카카오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두에 보여드렸던 우리 코스피 지수와 우리 카카오의 이 변동성 차이만 보더라도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카카오가 이렇게 못 갔으니까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화살표 매수 매도 신호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른쪽 정의연방에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